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0회차는 뭐 한두 경기, 두세 경기 제외하고 거의 정배가 나왔습니다. 중간부터는 뭐 거의 정배기 때문에 순위 안에 든다고 해도 뭐 큰 기대가 뭐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승무패 41회차는 다시 여성 월드컵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40회차보다는 조금 이변의 경기들이 좀 많이 출몰할 걸로 예상하면서 꺾을 곳에서는 확실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캐나다 대 아일랜드. 캐나다는 직전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아일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호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압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의외로 선전을 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줬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는 호주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후반에 PK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호주 여자 축구가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할 걸로 예상했지만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마 캐나다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캐나다가 최근 보여준 경기들에서 의외로 높은 실점을 기록하고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한 수 우위에 있는 강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들이었고 의외로 낮은 점수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서로 맞기에만 급급한 재미없는 무득점 경기를 예상하겠습니다.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픽에서는 아마 캐나다 승도 같이 가져갈 생각이니까 뭐 정배 가실 분들은 무난하게 캐나다의 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미국 대 네덜란드. 미국은 직전 경기에서 베트남에게 3대0으로 승리했고 네덜란드는 직전 경기에서 포르투갈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가 약팀인 베트남이긴 했지만 전반에만 2골을 몰아넣고 후반에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강하게 압박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고 후반에는 좀 주력 선수들을 교체해주면서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점유율을 압도하면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파워풀한 공격력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은 지루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들을 봤을 때 미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네덜란드도 직전 경기에서 원래 보여주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두 팀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미국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포르투갈 대 베트남. 포르투갈은 직전 경기에서 네덜란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베트남은 직전 경기에서 미국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베트남은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 중에 최약체라고 판단이 되고 그만큼 뭐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미국이 강팀이라고는 하지만 전방 공격을 거의 하지 못할 만큼 조금은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포르투갈이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베트남을 상대로는 좀 손쉽게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무난하게 포르투갈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호주 대 나이지리아. 호주는 직전 경기에서 아일랜드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나이지리아는 캐나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호주가 직전 경기에서 의외로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나이지리아는 의외로 강한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호주 대표팀은 스웨덴과 스페인 같은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했지만 직전 경기만 봤을 때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나이지리아에게 득점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경기에서도 조금 무난하게 가실 분들은 안전하게 정배당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남아공. 아르헨티나는 직전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남아공은 직전 경기에서 스웨덴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직전 경기에서 이탈리아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효 슈팅도 뭐 단 한 개만 기록했고 점유율도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더 큰 차이로 패배할 뻔했지만 뭐 골취소가 2개 나오면서 그냥 조금 운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남아공은 직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의외의 선전을 했습니다. 저는 남아공의 승리를 좀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하는 듯 보여졌지만 자책골로 무너지고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아르헨티나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쪽으로 압도적으로 몰릴 만큼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기력 자체에서는 남아공이 더 낫다고 보여지면서 이번 경기도 조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잉글랜드 대 덴마크. 잉글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IT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덴마크는 중국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IT에게 똥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필드골도 아니고 PK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IT가 의외로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선전하기는 했지만 전력 자체로 봤을 때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기를 했어야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덴마크는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무승부나 패배를 예상했지만 중국이 덴마크를 상대로 의외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덴마크가 더 좋은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적인 승리가 필요한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목표인 8강 이상은커녕 조별리그 탈락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심기일전하는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잉글랜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중국 대 IT. 중국은 직전 경기에서 덴마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IT는 직전 경기에서 잉글랜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IT는 패배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강호 잉글랜드를 상대로 PK골을 내주면서 한 점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잉글랜드의 폼도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되지만 IT가 중국을 이기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중국이 직전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직전 5경기에서 12실점을 하면서 5연패를 기록한 IT에게는 어렵지 않게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꺾으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무난하게 중국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스웨덴 대 이탈리아. 스웨덴은 직전 경기에서 남아공에게 2대1로 승리했고 이탈리아는 직전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강팀으로 평가받는 팀이고 전력도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다만 스웨덴은 직전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남아공이 승리하고 있다가 자책골로 무너지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받는 남아공이었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스웨덴의 강승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무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는 역시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골 취소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1대0이지 거의 압도하는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만을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스웨덴 역시 랭킹 3위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웨덴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프랑스 대 브라질. 프랑스는 직전 경기에서 자메이카와 0대0으로 비겼고 브라질은 파나마에게 4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직전 경기에서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자메이카와 지루한 공방전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자체는 압도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좋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은 역시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약체로 평가받는 파나마와의 경기였긴 하지만 4골을 기록하면서 압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랑스와의 경기입니다. 프랑스와 파나마는 전력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파나마에게 골을 많이 기록했다고 해도 프랑스의 수비벽은 쉽게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직전 경기를 봤을 때 전력에 비해서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팀 지루한 공방 끝에 저득점 무승부를 조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파나마 대 자메이카. 파나마는 직전 경기에서 브라질에게 4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자메이카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스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파나마는 직전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강팀인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패배가 당연한 듯 보여졌고 저는 파나마가 의외로 복병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자메이카는 의외의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팀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기를 봤을 때 무승부를 거둔 자메이카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팀 둘 다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수비는 제대로 할지언정 과연 골을 기록할 만한 공격 전개를 누가 어떻게 보여줄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직전 국가대항전을 봤을 때 파나마는 3경기째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자메이카는 패배를 기록하더라도 항상 골은 잘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메이카의 약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파나마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한국 대 모로코. 한국은 직전 경기에서 콜롬비아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모로코는 직전 경기에서 독일에게 6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한국은 직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PK골을 내주고 골키퍼 실책까지 처음부터 아주 불운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가끔 번뜩이는 공격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로코는 몇 수 위로 평가받는 독일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기록하는 유효 슈팅은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팀 직전 경기를 봤을 때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전력에서도 뒤처지진 않지만 답답한 공격 전개와 골을 기록할 만한 선수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모로코도 마찬가지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팀 지루한 공방 끝에 저득점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노르웨이 대 필리핀. 노르웨이는 직전 경기에서 스위스와 0대 0으로 비겼고 필리핀은 직전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0대 1로 이겼습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부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뉴질랜드에게 패배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 국가대항전 경기들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 6경기째 승리하지 못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잡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압도하지는 못했고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 자체에서 노르웨이가 조금 앞선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 보여준 노르웨이의 경기력으로는 필리핀조차 넘어서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유효 슈팅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골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골 결정력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이 직전 경기에서 뉴질랜드에게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이고 의외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한 방 한 방 좀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꺾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스위스 대 뉴질랜드. 스위스는 직전 경기에서 노르웨이와 0대 0으로 비겼고 뉴질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필리핀에게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월드컵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홈빨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 수 우위로 평가받는 노르웨이에게 승리했고 전체적으로 좀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필리핀에게 0대 1로 패배하면서 홈에 2점을 가져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대등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빈틈을 주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의외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노르웨이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뉴질랜드가 스위스의 수비벽을 뚫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공격도 날카롭진 않기 때문에 무승부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독일 대 콜롬비아. 독일은 직전 경기에서 모로코에게 6대 0으로 승리했고 콜롬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한국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승리하긴 했지만 한국의 불운이 겹치면서 뭐 그렇게 넣은 골이고 순전히 뭐 100% 만들어서 나온 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뭐 약팀이긴 하지만 모로코를 6대 0으로 누르면서 뭐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비교하기에는 전력의 차이와 기량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승부패 마지막 경기인 만큼 좀 안전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부패 41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형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분석을 한다고 한들 100% 정답은 아닐 겁니다. 뭐 어차피 뭐 이것은 뭐 무당한테 분석해 달라고 해도 틀릴 것이기 때문에 뭐 100%는 없지만 뭐 근데 어떤 분석 영상을 보셔도 본인의 몫이지만 특히 뭐 직전 경기들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은 거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와 노르웨이, 필리핀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노르웨이 대 필리핀, 뭐 스위스 대 뉴질랜드 이런 경기들을 분석해서 올라온 영상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시는 구독자 형님들은 그냥 그런 영상들은 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승무패 41회차는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